주어 다음에 끝났죠? 사업을 투자할 때는 현재 투입될 비용과 비용에다가 선생님이 밑줄을 치고 코스트라고 쓸게요. 코스트, 비용입니다. 이 얘는 B라고 써서 benefit이라고 쓸게요. benefit. 그러면 비용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현재 투입될 비용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돈을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래 발생할 이익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분석하는 걸 BC 분석이라고 해요. B하고 C하고. 이해됐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지우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 현재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돈을 써야 돼요. 근데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만약에 현재 투입될 비용이 학원비가 만약에 30만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나중에 대학을 잘 가서 취직을 하면 연봉이 더 올라갔을 때 지금 투자하는 손해하고 나중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절대치로면 이 값이 크면 학원 다니는 게 좋죠. 근데 오히려 얘가 크고 얘가 작다. 그러면 가성비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다녔는데 오히려 이익은 적다. 그러면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어가 정부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 장 보여줄게요. 지도를 한 장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 울산광역시가 보이죠,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포항시가 보이죠? 요 사이에 원래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65번이라고 보이는 거 숫자 보이시죠? 이거 고속도로예요. 이렇게 1번, 301번 하니까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약에 건설한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근데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이 있고 포항에는 포항 제철에서 철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철 만들어서 고속도로로 빨리 오게 되면 자동차나 조선소에 빨리 납품하게 되니까 고속도로가 있으면 나중에 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 고속도로를 만들까 안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연이 말대로 이렇게 도로가 있지만 도로는 선을 여러 가지 그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산이 있는데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 건지 그럼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해안도로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수준 중에 BC 분석을 다 해보는 거야.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웬만하면 뭐가 크면 좋아요? 바로 B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 판단 한번 밑줄 보게. 그러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타당하다. 그러면 추진하면 되고 타당하지 않으면 추진 안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할 때 이게 B고 얘가 C죠. 공정하게 B, C를 비교해야 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적용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비슷한데 역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만약에 엄마가 너네한테 집에 언제 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네는 금방 갈게 라고 말하니까 이동하는 행위를 엄마는 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너네는 간다고 표현하는 거잖아. 이제 같은 행위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엉덩이가 너무 따뜻해. 엉덩이 불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이자율. 여러분, 이자율이라는 거는 금리예요, 금리. 은행에 묻어두면 100만 원 묻어두면 100만 원만 찾는 게 아니라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집에 서랍 속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은행에다 보관하냐. 100만 원 묻어두면 만약에 이자가 1%다. 그럼 101만 원 찾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면 110만 원 찾겠죠. 그러면 10억이면 11억이 되겠네요. 그죠? 10%니까. 그 10억의 10%는 1억이니까 10억 플러스 1억 해서 11억이 되는 것처럼 거꾸로 할인율이, 여러분 이자율이 10%라고 했는데 할인율이 또 10%가 된다면, 할인율이 10%라면 내년에 11억은 바로 1.1로 나눈 10억 거꾸로 보면 되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10억이 이자율로 따지면 미래에 11억이 되고 할인율로 따지면 10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단 10%인 경우에. 그럼 이것은 현재가 되고, 현재 할 때, 박시현 할 때 현재다. 그 다음에 이게 미래가 되겠죠. 자, 볼까요? 현재의 10억은 이자율 10%인 경우 11억이 되고, 미래의 11억은 할인율 10%라서 10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공사업에, 쌤이 아까 예를 든 것이 뭐였어요? 고속도로였죠. 고속도로는 공공사업 맞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치킨집을 차린다. 그건 공공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타당성을 진단할 때는, 아까 우리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죠? 타당성을 진단한다. 여기 보면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는 말이 있지? 반복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끊을게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할인율을 적용한답니다. 할인율 얘기 나오다가 공적 차원의 할인율로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우리 타당성 한번 필기해 볼까? 진단을 할 때는 할인율을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할인율 중에 공공사업을 할 때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따진다. 이런 거죠. 우리 오늘 여행 간 친구가 허찬 학생인데, 허찬 학생이 수련회를 갔다고 하니까 교회 차원에서 간 거죠. 근데 이 교회 차원이 아니라 어떤 친구는 태권도 학원에서 이렇게 놀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가족끼리 스키 캠프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 같은 스키 캠프라도 수련회를 가는 건지, 태권도 학원에서 가는 건지,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건지, 친구들하고 가는 건지, 가족끼리 가는 건지, 그걸 따졌을 때 공적 차원 할인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 한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는 같습니까? 치환하면 X하고 X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적 차원의 할인율 이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회적 할인. 그렇습니다. 사회적. 야, 너무 굵다. 응? 굵어. 2로 하자. 할인율. 쌤이 좀 얇은 걸 좋아해서구나. 쌤이 똥이 얇아서 그런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은 주어 다음에 끊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나. 그러면 하나 할 때 이 하나 하는 거 벗이죠. 그러면 A, but B 하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 뒤에 있는 걸 주목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 어려우면 얘는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이 동그라미가 아까 그 동그라미 맞죠, 여러분? 그 이걸로 하자는 거지. 시장 할인율. 네모 칠게요. 민간 자본 수익률. 요걸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분증입니다. 그죠? 근데 어른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주민등록증으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근데 여러분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럼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여러분, 오른쪽에 필기한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까지 왔었죠, 여러분. 요까지 왔는데 여러분, 요게 동그라미였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맞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이거를 적용하기가, 이걸 하기가 어렵다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오늘 결석한 학생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면 대신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카메라로 허찬 안녕. 이름 쓰기 오늘 숙제 있어서 애들 다 검사해서 애들 다 맞췄어요. 찬이만 해오면 돼. 두 글자니까 금방 하지. 찬자가 엄청 어려운데. 아무튼 그러면 어려우니까 수업을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은 저 유튜브 강의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보충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대체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네모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인 거죠, 여러분. 여기는 아니구나. 네모하고 다이아몬드가 대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네모는 뭡니까? 시장 이자율.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 민간 자본. 민간 자본 수익률. 얘들아, 원래는 뭘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원칙은 뭘로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뭘로 대체하자? 네모나 다이아몬드로 대체하자. 친구한테 생일 케이크를 사줘야 되는데 그게 파리바게트에서 3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지. 초코파이를 아니 OS로 몽쉘로 대체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볼게요. 그럼 이제 3문단입니까? 2문단까지 했으니까 이제 3문단이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그럼 여기는 가만 보면 네모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대목을 부를 수도 있고, 돈 묻어두면 더 커지잖아요. 새끼 낳듯이. 그럼 대출을 받는 사람은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만큼 비용을 지불해줘. 이자를 갚아야죠. 네. 내가 저축하면 더 생겨나고 빌리면 나중에 더 갚아야 되죠. 이자만큼. 이때 시장 이자율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동그라미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면 네모를 동그라미로 적용하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한 편이니까 얘들아 끊어볼게. 한 편 하면 이제 뭐가 나올 차례야? 네모 나왔으니까. 뭐 나올 차례요? 다이아가 여기 있나요? 요게 요거죠,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동그라미로 적용하자는 주장.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가만 보시면. 맞죠? 네. 그럼 이거를 네모로 해보자. 이거는 다이아로 해보자. 둘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같죠? 여러분 선생님 지금 표시한 거 이거. 네. 이 동그라미를 네모로 해보자. 다이아로 해보자. 이 주장은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자본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분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4문단. 자,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A 법 B니까 이만큼이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나왔으니까 금방 사회적 할인율을 동그라미와 네모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소개했죠. 그러나가 나왔죠. 그럼 뭐 이런 A 법 B 중에 B를 주목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한번 볼게. 여러분, 이게 네모인가요? 네. 그럼 이게 다이아인가요? 맞죠? 사회적 할인율은 여기 있나요? 그러면 네모나 다이아를 동그라미로 적용하는 주장이 이때까지 소개했죠. 중요한 말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럼 실컷 얘기해놓고 하는 거지. 친구 말 다 들은 다음에 병신아, 그러면 개소리냐 이렇게 까는 거야. 그럼 우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네모를 동그라미로 주장하는 걸 까고요.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를 주장을 까겠죠.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만큼 필요가 있는가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전제하고 있는 게 나왔잖아, 얘들아. 그러면 공공 수익률이 민간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민간과 이것도 또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민간이 있고요, 정부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있고 정부 투자가 있습니다. 아니, 민간 투자가 가능한데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누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민간. 그쵸?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면 수익률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민간이 정부보다 우선 알겠니? 네. 정부보다 민간이 우선해서 민간이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수익률이 높은 것은 민간한테 양보하고 정부는 수익률이 낮아서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공공 부분 정부가 나서야 된다가 답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에 있어서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들한테 양보를 하고, 만약에 아들이 좀 못 먹는 게 있으면 그때 부모님이 드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너네 민간하고 정부 중에 정부가 공적인 일을 담당하잖아요, 얘들아. 개인적인 이익을 담당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사실은 민간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고 정부는 뒤에 있다가 민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들이 돈이 안 벌려서 투자를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 도로 이런 거. 내가 개인적인 돈 들여가지고 고속도로 뚫고 뭐 미쳤냐?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손에 들더라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더욱이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반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시험 나올 때 중요한 거야. 시장 이자율이나 그러니까 네모나 다이아몬드가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익을 주면 시간으로 따지면 단기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들아. 하지만
이 동그라미는 공적이죠, 여러분. 따라서 기간으로 따지면 그 이익이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된다는 거지. 다 보세요. 이 네모 있잖아요, 얘들아. 빨리 돈 벌고 개인적으로 돈 버는 일에 보통 추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공적인 일, 즉 사적이 아닌 일에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도로를 뚫으면 당장은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 은평 터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터널 뚫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익이 빨리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10년, 20년 하면 분명히 이익이 생길 거라고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런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동그라미가 뭐나 네모나 뭐처럼 다이아처럼 높게 여러분 높게에다 화살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된다. 여러분 빨간색 형광펜 꺼내셔서 여러분 사회적 할인율이 높게 이익이 저평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된 게 바람직하다. 이 글은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할 때 BC를 비교한다. 그때 적용되는 게 할인율이다. 공공사업은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러면 이 동그라미 대신에 네모나 다이아몬드를 동그라미로 파악하는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산문단에서 깝니다. 그지? 알겠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는 공적 차원으로 해야지 네모나 다이아몬드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요. 이 글의 핵심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잖아, 얘들아. 그러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말은 사회적 할인율이겠죠?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 한번 공적 차원의 할인율 한번 찾아볼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답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번은 좀 섭섭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요게 네모죠, 여러분. 근데 다이아몬드도 빠져 있고 핵심 주장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하지 말자 그랬지, 얘들아. 그럼 이것도 소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면 이건 또 다이아몬드다, 그지? 그래 놓고는 여기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없는 1번, 5번을 제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모하고 다이아몬드 하나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도 제꼈습니다. 5번을 보니까 여기에는 네모나 다이아몬드 없죠?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공적 차원으로 네모 다이아몬드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너네 이 문제 시연이 맞췄니? 틀렸지?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무슨 개발업체가 놀이동산을 건설하죠. 그러면 타당성을 판단한다면 할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성 됐지? 또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됐어요? 자, 하지 말자는 사람은 왜 하지 말자는 거야? 환경 파괴 됐지? 그다음에 찬성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걸 하면 막 밥집도 생기고 사람도 농자도 많이 취직하게 되고 뭐 여기다가 사람들 많이 몰려니까 돈 버는 일 많다.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찬성 반대가 싸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찬성하겠니 반대하겠니? 찬성할 것이고 지역 주민은 또 찬성 반대 갈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따져보자 이거죠. BC를 알겠죠? 그러면 이거 문제를 골 때리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 주민들은 다음에 끊어보세요.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은 판단되면 이렇게 끊어볼게. 그러면 요 슬러시 있잖아요, 여러분.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번 파악해보자, 얘들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1번. 사업이 전망이 불확실해.
반대. 불확실해. 불확실하면 반대지. 뭐 어떤 학원에 갔어, 시연아. 근데 이 학원은 성적 올릴 수 있습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학원은 꼭 성적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불확실한 데로 안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맛있습니까? 식당 사장님이 그냥 글쎄 그저 그래요. 맛이 더럽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씨발 가냐? 사장님이 그걸 맛있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가치를 중시해요. 그러면 이 놀이동산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아니, 후손의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개발하면 안 되지, 얘들아. 그럼 반대가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개발업체가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찬성. 그 다음에 놀이동산은 소득 증진의 조인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 찬성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나왔잖아, 얘들아. 근데 이 효과가 시간이 걸리는데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면 찬성이야, 반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 성적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뭐 학원 못 다니겠다, 얘들아. 그럼 30살까지 학원 다녀야 되냐? 좀 심하다, 그지? 그래서 찬반 썼습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요. 할인율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에 높다, 낮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낮죠? 네. 낮다. 우리 화살표를 표시해볼까? 그 다음에 2번은 높죠? 네. 3번은 높고, 4번은 높고, 5번은 낮고. 이렇게 됐지, 얘들아? 근데 이거 한번 잘 볼래, 얘들아? 요거 잘 볼래? 다른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지금 얘랑 얘는 같지, 얘들아? 네. 근데 얘랑 같지, 얘들아? 네. 근데 보면은 찬성 뒤집으면 뭐가 돼? 반대고. 높은 거 뒤집으면 뭐가 돼? 낮은 거지, 얘들아? 네. 그럼 별표 친 게 같죠, 여러분? 네. 왠지 얘만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야매로 푼 거야. 좀 약간 개뽀록으로 푼 거야. 근데 정확하게 풀려면 여러분 아까 우리 빨간색 있죠? 네. 빨간색 한번 보세요. 빨간색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할인율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이익이 저평가면 이익이 낮다죠? 이익이 낮다. 그럼 이익이 낮으면, 낮다라고 써봐. 이익이 낮으면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익이 낮아요. 그럼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라고 쓸게. 이거 썼나요? 그러면 이익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할인율이 높으면 반대죠. 높으면 반대입니다. 높으면 반대죠, 여러분.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개념도 좀 필요하고요. 또 비례, 반비례를 좀 잘 따져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3분만 쉬었다가 문학. 우리 저번에 아직도 덜 끝난 그 상충곡이었을 거야, 제 작품 이름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려운 놈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목이 2의 고산구곡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고산구곡가죠.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내가 찾아줄게. 38쪽이에요. 쌤, 지난주보다 눈이 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노래졌지, 이번에. 매일매일 색깔이 달라져요. 노을처럼 달라지더라.
하겠습니다. 유튜브 좀 틀어주시고. 여기 볼까? 잘 되고 있네. 내가 쌤 술 얘기를 했지 얘들아. 술 얘기를 하는데 너네 갓 구운 빵 아니야? 갓 구운 빵. 실이 구운 건 아니지. 갓 구운 빵. 빵을 방금. 그러니까 갓 하는 거 방금. 신이 구운 빵이 아니고 방금 괴어 발효해서 발효하여 익은 술을, 옛날엔 술을 뭘로 만들었지? 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막걸리. 그리고 갈건 할 때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요? 위에 있는 거? 풀초벌이라고 있지. 풀초벌인데 갈이라는 풀은 여러분 칡이라는 풀이에요. 칡. 그래서 칡뿌리 들어봤죠? 칡차, 칡즙. 근데 줄기가 섬유를 좀 질겨요. 우리 건 있잖아요. 수건이에요. 그러면 갈건은 칡수건이죠. 칡수건으로 이렇게 되죠. 칡수건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모시라고 들어봤니? 모시? 그 할아버지들이 여름에 입는 일종의 시스루 옷 같은 거거든. 근데 이게 안에가 비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좀 듬성듬성하면 그 가로 세로 이렇게 돼가지고 빵꾸가 많이 보이잖아요. 구멍이. 그래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수건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름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두부짜기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여기 보면은 두부 짤 때 이렇게 구멍이 쑥쑥 나와 있어서 누르면은 물이 내오고 여기 이제 액체는 없어지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천으로 돼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이게 넣고 꾹 짜면 요 두부에 물기 없이 요 덩어리 만났겠죠. 이걸로 뭐 하는 줄 압니까? 만두소 만들 때 요 안에 두부를 넣는 거예요. 고기랑 같이 파하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막걸리는 뭘로 만드니까? 술은 뭘로 만드니까? 쌀로 만드니까. 쌀을 발효해 가지고 막걸리 먹을 때 건더기까지 먹으면 좀 씹히고 이러니까 액체만 먹고 싶으면 수건으로 걸러내야 되겠지. 아까 그 보 있죠, 보, 천, 그걸로 칡수건으로 밭아 놓고는 걸러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걸러 놓고, 놓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곤나무는 뭐예요? 곤나무. 틀려도 돼요. 막 직결해 보세요. 꽃나무. 그 꽃나무는 자연 맞나요? 자연은 우리 동그라미 치기로 했지. 그러니까 뭐가 저 동그라미였지? 자연이 나오면 동그라미고 물은하니 썼고. 그 다음에 세모는 뭐였지? 속세, 진세인 이래서지, 그죠? 그러면 나무 가지가 되지 얘들아. 그러면 겉거는 뭘 것 같아요? 그냥 막 얘기해도 돼. 짓거려도 돼. 꺾어. 나무 가지를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수를 놓고 먹으리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샘을 하면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카시아 이파리 압니까? 너네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보여줄게. 아카시아 꽃은 알지 얘들아? 아카시아 꽃은 향기롭고 좋아요. 근데 아카시아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아카시아 내가 이파리라고 이걸로 꿀 많이 만들어요. 그 벌꿀, 아카시아 꿀. 그래서 너네 과자 중에 꿀꽈배기 알아요? 꿀꽈배기 이렇게 트위스트 된 거. 그게 먹어보면 달콤하지, 바삭바삭하고. 근데 그 꿀이 아카시아 꿀이에요. 요 이파리 있지 얘들아? 그럼 아카시아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네 이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이파리라서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카시아 잎이야. 근데 어릴 때 친구 하나 들고 나 하나 들고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떼기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셈을 하면서 먹겠다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1, 2, 3, 4 하면서 먹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꽃나무 가지 하나 꺾고 술 한 잔 마시고 또 이파리 하나 떼고 술 한 잔 마시고. 우리가 볼 땐 미친놈이죠. 그냥 심심해서 지 혼자 술 먹으면서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운치 있게 이렇게 먹는다. 화풍은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인지까지는 알지. 바람은 자연이죠. 그러면 여기 녹수는 뭐야? 녹은 모르겠고 뭔가 물이야, 그지? 그래서 물수, 월화수목금토일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건 둘 다 자연이겠죠. 그러면 요 불어 있잖아, 불어. 요 리을을 앞으로 보내면 불어. 그럼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절은 언제예요? 지금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 아니 지금 계절 말고. 아니 얘들아 저 정신 좀 차리고 이 제목을 보세요 좀. 제목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럼 이 바람은 온화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arm wind예요.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건드슨 잠깐 불어. 그리고 녹수를 건너오니 물을 건너오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녹은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일까요? 녹. 초록, 그지? 초록색 물이죠.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홍이니까. 핑크색. 아니. 핑크가 아니고 레드죠. 붉을홍. 이해되니? 그러니까 색깔이 청 그러면 뭐예요? 청. 블루. 백 하면 화이트고. 흑 그러면 블랙이고. 그러니까 몇 가지 색깔만 알아보면 돼. 황 그럼 뭐야? 황. 옐로우 이게 되죠. 노란색. 이해되지? 그러면 푸른 물을 그러면 강물 보면 초록색 맞지? 한강도. 그러면 청향. 향은 뭐예요? 향은 향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요게 정빈이의 정자에 들어 있었지. 점점점 하는 거. 이게 뭐였죠? 삼수변이잖아. 근데 왜 삼수변이라고 했냐? 어감 안 좋게. 점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삼수변. 그럼 점이 두 개면 이수변. 이수변은 얼음빙. 물이 똑똑 떨어지는 얼음. 똑똑똑 그러면 워터. 그래서 물수변. 알겠니? 이거 맑을 향자예요. 물 맑을 향이야. 그러면 청향이 뭐죠? 맑을 청, 향기 향. 그러면 청향 뭐죠? 맑은 향기는 잔. 무슨 잔? 무슨 잔? 물잔, 우유잔, 술잔이겠지. 그러니까 술잔에 떨어지고 향기가 알겠니? 낙홍. 이 낙자는 무슨 낙? 요건 뭐라 그랬어요? 요거. 풀이라고 그랬지.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fall이죠. 그러면 대학 떨어지면 낙방한다 이런 말 들어봤니? 그 쌤이 요 다쳤잖아요. 낙상 사고입니다. 떨어져서 다쳤다. 떨어질 낙. 알겠니? 그러면 옷에 진다. 그 꽃잎이 옷에 떨어지는 거지. 꽃잎이 봄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불광천이 유명한 게 벚꽃길로 유명하죠. 네. 벚꽃이 피면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러 오죠. 그러면 뭐 진짜 많이 나오는 노래가 뭐지? 전국적으로 그때마다 울려 퍼지는 노래. 벚꽃 엔딩. 그럼 벚꽃 엔딩 하면은 막 눈처럼 날리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옷에도 막 꽃잎이 떨어지죠. 그런 장면이. 알겠어요? 준중이 비었거든. 그러면 중자는 무슨 중자예요? 여러분 중학생이잖아요. 가운데, 그 미들, 맞죠? 네. 가운데고, 준자의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다 이게 들어있었죠. 임시도 들어있고, 이시도 들어있고, 박자, 나무목이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나무로 만든 술동이란 뜻이에요. 너네 술 중에 와인 아니, 와인? 와인? 네. 와인. 그 와인은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 포도로 만들죠. 그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가,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프랑스. 아, 근데 프랑스에서 와인을 어디다 보관하는 줄 알아요? 통 같은. 통 같은 나무통이지. 오크통. 오, 많이 하네. 술에 관심이 있나 보네. 농담이고, 그 오크통이라고 한번 해볼게. 뭘로 만든지 한번 보세요. 오크통. 오크통이니까 다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무. 나무로 만들었지. 이게 술동이라는 거지. 이걸 파네? 이야, 69,000원인데, 얘들아. 그 술통으로 팔죠, 그죠? 그럼 여기에 보관하면 술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로 만든 술동이, 알겠니? 네. 가운데가 비었거든. 비었거든. 텅 비었거든. 비었거든. 그 술동이가 왜 비는 거죠? 술, 마셔서. 이게 알코올 중독자인가 보다, 그제? 예, 너무 많이 마셨나. 그러면 여기 중요한 글자가 나오는데, 쌤 중요한 글자 파란색 형광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다려 알아두세요. 다려. 여러분 어디 가서 다려가 뭔지 알면, 똑똑하다. 이 소리 칭찬받습니다. 다려요? 다려. 기억 안 나지? 나한테 배웠어요. 이게 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나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몇 페이지냐? 38입니다. 38을 기억하고, 여러분 책 중에 나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선생님 저 배운 적 없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막 넘겨볼게, 얘들아. 넘겨다 보면 뭐 고전 어휘 해가지고 했던 게 나 선생님은 기억이 나서 난 분명히 너네한테 가르쳐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이런 말도 했을 거야. 니네 어차피 이래봐야 나중에 기억 못 할 거야. 그러면 했던 것까지 기억나네. 그래서 선생님 찾은 게 26쪽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26쪽에 보시면 이거 동그라미 쳐보자. 여기 건듭 보세요, 건듭. 건듭 보이십니까? 네. 건듭 오늘 동풍이, 화풍이 건듭으로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쪽. 여기 다. 실질 보니까 다려 있죠, 여러분. 다려 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애기. 누구에게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네. 그 시연이는 확실히 나한테 배운 게 많다, 그지? 심지어 시연이 여기다 형광펜까지 칠해놨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너도 칠해놨네. 27쪽. 다려 없다고? 다려, 여기 다려 아닌가? 다해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찾았어요? 다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응? 다려 찾았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쭉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서 기억나는 단어가 좀 있나요? 별로 없지, 그지? 지금은. 시비 기억나요? 시비. 내가 초가집에 문. 아니, 왜 갑자기 죽는다 그래? 시비, 그 살인문 기억나요? 여기 봐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여기 나왔다, 그지? 네. 여기 나왔고요. 우리 배웠던 거 복습 좀 해보는 거 알겠죠? 그리고 좋다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클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봐봐. 그 다음에 홍진, 이거 있죠?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진세인 맞지? 네. 홍진. 요거 홍진 알아두시고. 알겠죠? 네. 이제 끝인가? 그러면 38쪽으로 다시 와야지. 오케이. 38쪽. 그럼 내가 어디까지 했냐? 저희 그 드디어. 드디어 그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좋다 뭐라 그러죠? 야, 너네 진짜 뭐 기억력이 한 3초밖에 안 돼. 좋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맞아. 깨끗하다. 좋다는 깨끗하다. 클린입니다. 알겠죠? 깨끗하다. 좋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깨끗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건 뭐죠? 뭐죠? 물. 맞지? 물이니까 동그라미를 칠할게요. 그리고 이건 뭐죠, 여러분?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삼수변이지, 얘들아? 그러면 삼수변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물수변, 맞지? 이 청자는 아까 나왔어요. 무슨 청? 물 맑을 청이에요. 알겠지? 맑을 청. 류는 흐를 류자예요. 물이 흐르죠. 물이 맑고 물이 흐르죠. 그러면 이 말 들어본 적 있니? 강상류, 중류, 하류. 그리고 아주 흐를 때 급하게 뭐 급류, 급류의 해수를 때 류, 흐를 류.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소동. 동자가 뭔지 알아요? 동이 겨울 동자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일 동자도 있고, 동력 동자도 있지만 아이 동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해요? 동요죠. 그리고 애들이 읽는 이야기, 동화책. 알겠죠? 그러면 동하고 아해하고 같은 말이죠. 이 아해입니다. 그럼 쌤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처음 보나요? 에게. 그럼 소자는 여러분이 아는 소. 무슨 소? 소. 작을 소. 그러면 작은 아이에게 됐나요? 작은 아이가 두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빼고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주가 니네가 아는 가자 뭐가 있어요? 주가 가 집가 맞아요. 노래가도 있네 그치? 그러면 주는 니네가 아는 주 소주, 양주, 맥주, 포도주. 그러면 술주, 집가. 그럼 뭐가 돼? 집에서 술주, 술집에 술을 물어봐서. 이거 기억나요? 술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지? 두 글자로. 술 나오면. 그러니까 공식이라 그래서 술 나오고 친구 나오고 자연 나오고 춤 나오고 음악 나오면 완성되는 공식. 그래서 초성 요거 쌤이 피읍류. 푸른 풍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물어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물어. 발음하기 힘들지? 물을 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어른은 막대 제거 아이는 술을 배고. 그러면 요만큼이랑 무슨 공식처럼 만들 수 있죠. x는 y를 g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이가 뭐였지? 이 아이가 아이였지. 아이 나왔는데 바로 위에. 너네 기억력이 진짜 3초구나. 그러면 아이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요? 어른. 그렇지. 어른 하는 거야. 어른은. 그 어른은 막대기를 짚고. 어른은 왜 막대기를 짚을까요? 늙어가지고. 그 등산 스틱이죠. 이제 짚고는 원래는 받침이 비읍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피읍이지. 네. 짚어서. 아이는 술을 배고. 아동학대 아니야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럼 술 먹으러 어디 가는 모양이야. 어디 가요? 술집. 시내가. 술집에는 술을 채우려고 갔고 술 들고.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보다 풍류를 즐기려면 자연에서 술을 먹어야 되지. 그러면 시내가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미음 완보로 가죠. 미음하고 완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 글자를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 요 글자 하나 물어볼게. 이게 무슨 글자? 네모가 뭐지 얘들아?
문이 아니고 입구. 입구란 문이란 뜻도 돼. 근데 입구죠, 여러분. 네. 그래서 씨를 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씨를 읊다. 씨를 읊으며 입으로 하는 거 알겠지? 네. 그리고 이 보자가 있잖아, 얘들아. 네. 이게 걷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걷다 이런 뜻이에요. 보가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거 압니까? 이거 압니까? 경보 압니까? 경보 보면 졸라 웃겨요. 경보 보면 신호와 함께 아주 빠르게 걸어나가는 이들은 올림픽에서 마라톤보다 더 육상에서 경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얘들아? 빠르게 빠르게 걷기를 하고 있지. 그럼 이 종목 이름이 뭐라고요? 경보. 가벼울 경, 걸을 보. 그래서 보가 무슨 보? 걸. 걷다. 그러면 여기서 미음 완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천천히 걸으며. 이해되지? 그럼 시 낭송하면서 천천히 걷는다는 거는 그 정빈이가 그 에어팟 끼고 음악 들으면서 집에 천천히 걸으면 흥얼흥얼 집에 가는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시내가에 가지. 시내가에 왜 가지? 자살하러 가니? 숨겨지. 술 마시러 가는 거지. 그럼 아이한테 술 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지 혼자 술 마시는 거죠. 아까도 술 마셨지 않았어? 아까 좀 전에 뭐 꽃잎 하나 떼고 뭐 나뭇잎 떨어지는데 이 새끼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죠? 그 호자 앉아. 호자는 얘네 이렇게 니은 붙이면 쉬워. 뭐가 되지? 혼자 앉아서. 명사 할 때 요게 뭐죠, 여러분? 동그라미 친 단어 이 세 개 다 똑같죠, 여러분? 삼수변이지? 이게 그 유명한 모래사자입니다. 여러분, 모래 발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바다. 바다나 산이나 왜 사실 모래라는 게 왜 생긴 거야? 말라가지고 말라서 생긴 게 아니고 물에 젖어 있어도 모래죠. 그 돌멩이가 깨지고 침식 작용에 의해서 가루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모래, 아주 밝은 모래. 그래서 우리 하얀 모래를 백사장 이런 말 들은 본 적 있죠? 그러면 밝은 모래가 깨끗한 모래. 여러분 조어는 아주 중요한 글자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다 필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두 글자를 쓸 거예요. 하나는 좋다.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는 좋다. 이렇게 썼어요. 네. 둘 다 15세기 단어인데요. 앞에 있는 좋다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깨끗하다. 깨끗하다고요. 뒤에 있는 좋다 있지, 얘들아. 얘가 좋다. 좋다, 굿 또는 좋아하다, like의 뜻이었어요. 그럼 이 단어를 지금 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기억날 거예요. 이거만 알아둘까요? 좋다가 깨끗하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겠지? 좋다, 이게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좋다. 그러니까 난 널 좋아해가 아니고 난 널 좋아해 이렇게 했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청유를 굽어보니 라고 돼 있지? 그럼 니네 위로 쳐다보는 거 있지, 얘들아? 위로 쳐다보는 거는 우러러 본다 그래요. 우러러 본다, 알겠지? 우러러 본다,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위로 보는 거 우러러 보는 거고, 굽어 보는 거는 반대로 아래로 보는 것을 굽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굽어 본다는 거는 산에 가서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보는 걸 굽어 본다고 하는 거지. 여기 북한산 올라가 봤니? 북한산에 가서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저 내려본다. 그러면 굽어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 밑에서 저 삼각산의 인수봉, 만경대 이런 걸 보면은 우러러 본 거지. 여러분이 선생님을 우러러 본다는 건 존경한다 이런 거지. 선생님을 이 새끼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굽어 보니 또 오나니, 우리 시어 디귿 있잖아, 얘들아. 쌍디귿으로 하면 돼. 쌍디귿으로 하면 뭐가 되지? 떠, 오, 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로다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구나 이렇게 하면 되니? 그러면 쌤 느낌표 있으면 무슨 법이라 했어요? 영탄법이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쌤이 요거 물어볼게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뭘까요? 각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무목. 얘는 나무목이고 여러분 이름에 들어있는 이건 풀초머리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왼쪽은 나무고요 오른쪽은 풀인 거예요. 근데 요 글자는 좀 유명하다. 풀로 만든 화라는 거는 꽃화자죠 여러분. 네. 꽃화가 되고 이 도자는 우리 과일 중에 이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도라는 나무가 있어요. 도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거는 황도, 백도, 천도, 복숭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도자는 무슨 과일? 복숭아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름 과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나무, 과일 1등이 수박이었거든. 근데 작년부터 수박이 너무 비싸져서 수박을 제치고 역전해서 수박을 2등으로 부르고 1등한 과일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는 많이 널려 있는데 수박은 너무 비싸서 좀 덜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복숭아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숭아예요. 그죠? 근데 복숭아를 이렇게 쌤이 여기 쭉 넘기고 있는데 지금 복숭아 중에요. 복숭아 중에요. 조금 다른 복숭아가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라고 좀 단단한 거 있어요. 요게 천도 복숭아예요. 저 천도 복숭아 나왔지 얘들아? 요게 천도 복숭아예요. 근데 여러분 복숭아는 너무 잘 알지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백도, 황도 이렇게 다 복숭아예요. 이해되니? 근데 나무를 검색해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나무를 찾아보니까 이 복숭아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꽃이 지금 펴있지 얘들아. 근데 니네 앞만 봐도 이거 뭐 벚꽃 닮았죠. 벚꽃. 복숭아꽃 예쁘지 얘들아? 그 지금 상춘국의 계절은 언제라고요? 봄이기 때문에 복숭아 열매가 열린 게 아니라 꽃이 핀 거지. 선생님 니네 여름의 과일이 수박하고 복숭아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지금 복숭아 꽃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죠 여러분. 또 그럼 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복숭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원 압니까? 내가 금방 뭐라 그랬죠? 뭘 물어봤죠? 무릉도원이라고 했지 얘들아? 무릉도원. 근데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럼 뭐 무릉도원 씨발 왜 정말 짜증나네. 무릉도원 설화? 이야기? 무릉도원 이야기 한번 해볼까? 무릉도원 이야기 이건가? 금방 눌렀는데 왜 튕기지? 이거 누구죠? 수업하는 거거다 그지? 쌤 말타고 똑같은데? 그지? 응? 무릉도원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얘들아. 한자 이야기의 할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바로 얘기해 줄게. 수업 마칠 때가 돼서 바로 얘기해 줄게 얘들아. 무릉도원 얘기를 해 줄게요. 역시 원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유튜브를 찾았는데 별로였어요. 무릉도원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무, 릉. 여기 여러분 무릉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이 글자입니다. 무 같습니까? 무 이거 맞아요? 무. 여러분 맨 끝에 맨 밑에 무 이거 같습니까? 무릉 없습니까? 한자 없습니까? 네. 한자가 없어요? 아, 섭섭하네. 이게 복숭아 알겠지? 네. 복숭아. 근원 알겠지? 자 볼게요. 옛날에 중국 무릉 땅에 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강에서 고기를 잡던 그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련히 복숭아 꽃이 활짝 핀 숲을 만났습니다. 이거 복숭아 나왔죠? 그래서 한동안 경치에 넋을 잃었다. 쌤이 좀 빨리 읽을게요. 그러던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참을 가니 숲이 끝나면서 문득 산 하나가 나타났다. 산에는 조그만 굴이 있었는데 안에서 빛이 비치는 듯했다. 어부는 배를 타고 굴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좁던 굴이 훤히 뚫리며 밝아졌다. 그리고 눈앞에 기름진 논밭과 그림 같은 집들이 펼쳐졌다. 그도 농부들은 옷차림을 하늘나라 신선들 같고 노인이나 아이들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어부를 보자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어부는 대답하기에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수거 대접다. 어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 찾아와 이것저것 물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 알겠니? 이를 떠날 때가 되자 사람들이 어부에게 물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사람, 중국 얘기지. 중국에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딴 사람 절대 이 얘기 하지 마. 어부는 밖에 나와서 표시해 두었다. 어부는 이 사실을 고을 사람에게 알리고 그곳을 찾아 나섰지만 다시는 그곳을 찾아 나설 수 없었다. 라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있어요. 이 어부가 무릉도원을 찾았지만 다시는 못 찾았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 지상낙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에는 없는 천국. 이해됩니까? 근데 그때 어부가 뭘 따라갔죠? 복숭아 꽃잎을 따라가서 굴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깝도다는 가깝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저 매는 산이고 저 산이 그곳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아. 그거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무릎 붙이는 거. 그러면 이곳이 무릉도원만큼이나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오늘 한 부분이 어디예요? 꽃나무부터 했나요? 꽃나무부터 했나요? 아닌데. 갓괴어부터 했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캡처. 눈 깜빡해 봐봐. 깜빡 하면 캡처. 왜 캡처가 안 되지? 캡처 했지, 그지? 그래서 얘를 링크 걸어서 카톡으로 해서 허찬이를 위해서 보내주면 되고 영상 보내주면 되고 오늘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